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산불 위험을 1분 만에 평가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주소만 입력해도 산불 위험 정도를 예측하는 건데 풍속과 풍향, 도로 정보 등으로 인공지능을 학습시켰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자유자재로 변하는 유연한 소재의 소프트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접히는 관절 부위에 같은 크기의 공기압을 적용해 자유롭게 형태를 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나사가 공동 개발한 우주망원경 스피어X의 발사가 하루 연기돼 다음 달 1일 발사됩니다. 발사 연기는 스피어X를 수송할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이 이륙 준비 단계에서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5%로 낮춰졌습니다. 당국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는 등 경기 부양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내 연구진과 미국 나사 등이 공동 개발한 차세대 우주망원경 스피어X 발사가 하루 늦춰졌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망원경 스피어X가 우리 시각으로 다음 달 1일 낮 12시 9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벤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피어X는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인데 팰컨 9의 이륙 준비 단계에서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피어X는 지상에서 관측이 어려운 적외선을 볼 수 있는 우주망원경으로 세계 최초로 적외선 3차원 우주 지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애초 스피어X는 오는 28일 낮 12시 9분에 발사될 예정이었습니다. 화성이 붉게 보이는 이유는 수십억 년 전 물이 풍부할 당시 만들어진 산화철 광물 페리하이드라이트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브라운대와 스위스 베른대 공동 연구진은 화성 궤도 탐사선과 탐사 로버의 관측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화성의 붉은 먼지는 수분이 풍부한 산화철 광물 페리하이드라이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페리하이드라이트는 보통 차가운 물이 있을 때 빠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화성 표면에 물이 있었을 때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후 건조해진 다음 물리적, 화학적 풍화로 미세한 먼지가 돼 표면을 뒤덮게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자유자재로 변하는 유연한 소재의 소프트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로봇이 꺾이고 접히는 관절 부위에 같은 공기압을 적용한 것이 핵심인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작은 로봇이 꿈틀꿈틀 기어와 케이블 위에 올라섭니다. 곧바로 몸을 김밥처럼 말아서 케이블을 감싸더니 기어 올라갑니다. 몸을 펼쳤다가 말았다가 자유자재로 바뀌는 소프트 로봇. 이 로봇은 서울대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로봇의 부품은 모두 탄성이 있는데 공기를 넣으면 부풀고 빼면 줄어듭니다. 기존의 공기압을 사용하는 소프트 로봇은 형태 변화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로봇은 접히는 관절 부분에 같은 공기압을 사용해 형태를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또 모양이 쉽게 변할 수 있도록 모듈 형태로 만들었는데요. 기초가 되는 부품 여러 개를 조립해 각 부품이 연결된 부위가 접히거나 펴지면서 모양을 바꿀 수 있게 한 거죠. 덕분에 환경에 어울리는 모양으로 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기존 소프트 로봇과 달리 케이블을 잡고 올라갈 수 있어서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가는 데 유용하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잔해 속을 탐색하는 재난구조 로봇, 인체 내부를 움직이는 의료 로봇에 활용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모양이 변하는 구조물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올해 산불 위험이 최근 10년 사이 최고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는데 언제 어디서 산불이 날지 미리 알기란 어려운데요. 국내 연구진이 주소만 입력하면 인공지능으로 1분 만에 산불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해 산불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산에서 피어오른 검은 연기가 메마른 능선을 따라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지난달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동해안에서 발생한 산불입니다.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많을 정도로 올봄 산불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논두렁, 밭두렁을 태운다든지 이제 농사를 짓고 난 부산물들을 태운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겨울철에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목 보일러 재 같은 것들을 처리하실 때에도 반드시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해 산불 위험성을 1분 만에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한 인공지능은 풍속, 풍향, 시설물의 특성, 도로 정보 등을 딥러닝으로 학습해 산불 위험을 3단계로 예측합니다. 주소만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험 정도를 예측하는데 특히 도로폭이 좁거나 소방 인력이 신속하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일수록 산불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또 주변에 숲이 우거졌거나 소나무 숲과 마을이 가까우면 고위험 지역으로 나타납니다. 현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인공지능이 지형적 특징을 분석해 산불 위험도를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산불 피해를 입은 시설물의 전후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정확도를 저희가 평가를 해본 결과 약 90% 정도의 정확성이 나타난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됐습니다. 그 사전에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상당히 큰 좀 효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연구팀은 이번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면 예측된 산불 위험도에 따라 효율적인 소방 인력 배치나 입산 통제 등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산림뿐만 아니라 산림 주변 시설물들의 위험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한반도를 덮치는 황사의 발원지인 중국 북부 지역에서 올 봄에는 모래폭풍 발생이 예년보다 적을 것이라는 중국 당국 관측이 나왔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차이나 데일리는 중국 국가임업국 발표를 인용해 올해 봄에는 찬 공기 활동의 약화와 모래폭풍 발원지의 초목 성장 개선, 수십 년에 걸친 사막화 방제 노력 등에 따라 모래폭풍 발생이 역대 평균보다 적을 것이라고 26일 보도했습니다. 국가임업국이 취합한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중국 북부 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래폭풍 건수는 9에서 12회로 역대 평균보다 적습니다. 몽골과 중국 북부 지역을 촬영한 위성사진 판도 결과 지난해보다 눈이 많이 쌓이고 토양 수분이 많은 것도 먼지 발생을 감소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겨울 기온이 과거 평균보다 높았고 몽골과 네이멍구 자치구의 강수량이 감소했다는 점 등은 황사 예보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3월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연중 가장 높고 나쁨 일수도 평균 8일로 1, 2월의 평균 7일보다 많습니다. 정부는 따라서 공공석탄발전소의 가동 정지 기수를 겨울철 15기에서 봄철에 28기로 확대하는 등 추가적으로 초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 의무 사업장들의 이행 실태를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선박 연료유와 영농 폐기물 소각 단속 확대 등 주요 오염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려청자 가마터가 남아있는 전남 강진에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청자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천년 비색을 뽐내는 고려청자의 우수성을 알리는 전시와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순열 기자입니다. 열기가 후끈한 비닐돔 안에서 어린 참가자들이 능숙한 도공처럼 질그릇을 빚는 체험이 한창입니다. 모양을 잡기 위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열심히 물레를 돌립니다. 부드러운 흙의 촉감과 처음 해보는 물레질은 마냥 신기하기만 합니다. 꽃 모양으로 만들었고 재밌었고 집에서 그냥 장식용품으로 쓸 거예요. 책에서 봤던 청자 있어가지고 신기했어요. 전남 강진에서 겨울의 끝과 봄의 시작을 알리는 청자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청자를 굽는 화목가마에 불이 활활 피어오르고 소원을 적은 나무들도 태워봅니다. 청자박물관에서 역사 여행을 마친 어린이들은 가마에 넣을 장작을 직접 패는 색다른 경험도 해봅니다. 방금 장작 패기를 했는데 되게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되게 재밌었어요. 하루 정도 묵으면서 잘 둘러보고 또 박물관까지 둘러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강진구는 청자축제를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해 점토 밟기와 청자 장식 등 어린이 체험 활동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진에서 지출한 금액의 절반을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반가 관광 혜택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대폭적으로 이제 어린이 프로그램을 강화를 했고요. 먹고 자고 또 사는데 반값을 충분히 활용하시면은 또 즐거움도 2배로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53번째를 맞은 강진 청자축제는 흙, 사람 그리고 불을 주제로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노선일입니다. 자유자재로 늘어나면서도 빛과 소리를 동시에 내는 디스플레이가 개발됐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 배진우 교수 연구팀은 신축성 투명 이온호결 전극과 고유전율 발광층을 이용해 전기 발광, 음향 디스플레이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디스플레이는 일반 스마트폰의 최대 밝기를 초과하는 수준의 발광 성능과 73dB의 안정적인 음향 출력을 보였습니다. 또 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5,000회 이상의 늘리기와 구부리기, 비틀기 등 다양한 반복적인 변형에도 디스플레이의 성능이 유지됨을 확인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화학 색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고해상도의 컬러 그래픽을 구현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김신현 연구진은 규칙적인 나노 구조 대신 부드러운 표면을 갖는 반구 형태 미세 구조를 이용해 다양한 구조색을 높은 정밀도로 패턴화할 수 있는 컬러 그래픽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구조색은 반구의 크기에 따라 조절할 수 있고 팔레트에서 물감을 섞듯 서로 다른 크기의 반구를 배열함으로써 발현할 수 있는 색을 무한히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약 20만 개의 미세 반구를 이용해 색소 없이 손톱 크기로 조선시대 1월 오봉도를 재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공동연구진이 유기태양전지의 고질병인 수명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고효율 광가교제를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미국 UC 산타바바라, 프랑스 릴대 등 국제공동연구진은 긴 수명의 유기태양전지를 사용할 수 있는 고효율 광가교제 6B-크로스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광가교제는 분자 하나가 최대 6개의 가교 결합을 형성할 수 있어 유기태양전지의 광활성층에서 분자 이동을 억제해 열적 안정성과 내구성을 높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기태양전지는 열에 약하고 장기간 사용이 어려워 유기물 성분을 단단히 연결해 보호하는 가교제를 첨가해야 하는데 그동안 가교제를 대량 사용하면 전지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추고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추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통화 정책으로 일단 급한 불 끄기에 나섰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1.5% 성장에 그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예상한 1.9%에서 0.4%포인트나 빠졌습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으로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자 한은은 성장률 전망치 하향을 예고해왔습니다. 수정 경제 전망 발표 전인 지난달 이례적으로 1.6에서 1.7%를 제시했지만 한 달 만에 전망치는 더 낮아졌습니다. 1월에는 비상계엄 사태 등 국내 상황이 중요한 요인이었다면 이번 전망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관세 정책 등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두워진 경기 전망에 기준금리는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금리 인하로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해야 한다는데 금융통화위원 전원이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통화정책으로 시중에 돈을 풀어
급한 불부터 끄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기가 나빠졌다고 해서 통화 정책에만 그 부담을 다 맡기면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과의 공조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을 20조 이상 규모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한미 금리 차는 1.7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환율과 물가, 가계부채까지 대내외 변수가 여전한 만큼 금통위원 다수는 앞으로 석 달 내 금리 전망을 지금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이번 조치를 포함해 올해 금리 인하 횟수가 두세 차례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9년 만에 출생아와 합계 출산율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혼인 증가율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통계청은 혼인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도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 8,300명으로 1년 전보다 8,300명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출생아는 지난 2016년 이후 재작년까지 계속 감소했지만 지난해 반등했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1년 전보다 0.03명 증가했습니다. 합계 출산율도 2016년 1.17명을 기록한 후 줄곧 떨어지다 재작년 0.72명까지 하락했지만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첫째 아는 14만 6,100명으로 7,700명, 둘째 아는 7만 5,900명으로 1,500명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30대 초반 엄마의 출생아 수는 8,200명, 30대 후반은 2,800명 증가했습니다. 시도별 합계 출산율은 세종과 전남이 1.03명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은 0.58명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지난해 혼인은 22만 2,422건으로 1년 전보다 2만 8,765건이 늘어 14.9%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율입니다. 지난해 12월 혼인 건수는 2만 2,519건으로 28.1%, 4분기 혼인은 6만 651건으로 20.7% 각각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올해 합계 출산율도 혼인 증가 등의 영향으로 0.7명대를 웃돌며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사망자는 35만 8,400명으로 1년 전보다 5,800명 증가했습니다.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뺀 인구 자연 증가는 지난해 마이너스 12만 명으로 5년째 감소세가 계속됐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10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교량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와 유사한 공법을 적용 중인 도로 건설 현장에 대해 공사 전면 중지 후 안전성 검증을 거쳐 공사를 재개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6일 오전 9시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사무소에서 관계기관들과 함께 건설 현장 사고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사고 지역인 국도 34호선 천안 진천도로는 사고 잔해물을 처리한 뒤 재개통할 예정이며 재개통 전까지는 우회도로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박 장관은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전남 무안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입주를 앞두고 무더기 하자가 발견돼 시공사였던 현대 엔지니어링이 문매를 맞았는데요. 이번에 붕괴된 서울 세종고속도로의 시공사도 현대 엔지니어링인 것으로 드러나 부실공사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현장 수습을 마친 정부는 사고대책본부를 꾸리고 본격적인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벽은 깨지거나 벌어지고 바닥은 기울었습니다. 입주를 20여일 앞두고 하자가 무려 5만 8천여 건이나 접수돼 논란이 됐던 전남 무안의 신축 아파트. 결국 시공사였던 현대 엔지니어링은 대표이사 명의로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붕괴 사고가 난 서울 세종고속도로 시공사도 현대 엔지니어링인 것으로 드러나 또다시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해봐야 하지만 하자 아파트로 사고한 지 1년도 채 못 돼 또다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미지 실추는 물론 향후 공사 수주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대규모 사상자까지 발생해 일각에서는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 공사를 하는 그 회사가 현대 엔지니어링이고 그다음에 그 한국도로공사랑 해서 전부 확인을 해가지고 그 최종 확인해보면 막 10명으로 나왔는데 현대 엔지니어링은 서둘러 입장문을 내고 소중한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은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면서 조속한 현장 수습과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주사인 한국도로공사도 안타까운 사고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사고 원인이 나오려면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본부를 꾸리고 본격적인 사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또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률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의 관세 면제를 요청하고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6일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안 장관은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여러 관세 조치와 관련해 최대한 우리 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선과 에너지, 첨단 산업 등 한미 간 산업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두 나라의 산업 생태계가 같이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한국 기업인들과 만나 10억 달러 투자 기준을 언급한 데 대해선 투자 특혜 기준을 원론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투자한 것도 있고 앞으로 투자할 부분도 있어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우리 기업들의 교역과 생산에 불이익이 없도록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정부효율부 수장 일론 머스크가 고강도 연방정부 인원 감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효율부 소속 직원들 3분의 1에 가까운 20여 명이 처음으로 집단 사직서를 내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정유신 기자입니다. 정부 효율부 수장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대규모 해고와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공무원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정부 효율부엔 오바마 전 대통령 때 설립된 전자정부 관련 전문가 60여 명이 투입돼 연방정부 축소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정부 효율부에 투입되는 과정에서 업무 성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해고라는 이메일을 받고 이미 해고된 인원도 40여 명이나 됩니다. AP와 CNN은 남아있던 직원 가운데 21명이 공동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효율부 소속 공무원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들은 사직서를 통해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맹세했지만 더 이상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머스크가 연방정부 축소를 위해 고용한 인사들이 업무에 필요한 기술이나 경험이 없는 정치적 인형가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집단 반발에도 아랑곳 않고 머스크는 붉은 전기톱을 지켜들고 관료제를 썰어내겠다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해왔습니다. This is the chainsaw for bureaucracy. Chainsaw.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효율부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다며 머스크에 재차 힘을 실어줬습니다. Be working for us and be working for somebody else. We're paying them a lot of money. We're paying them. So we'll see. 앞서 연방 공무원 노조인 미국 공무원 연맹 등은 잇따라 소송 등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도 나선 상태입니다. 워싱턴 연방 판사는 정부 효율부 조직과 운영에 의문을 제기해 위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3월에는) 대기가 건조할 뿐만 아니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짙을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추가 대책을 마련합니다. 2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봄철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위한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하는데요.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비해
당분간은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